중국 관영 싱크탱크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에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한다는 미국 입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유엔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로 인정한 유엔 총회결에 2758호를 거론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역설하며 미국 등이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통인식이자 각국이 준수할 국제관계의 준칙이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역사와 법리적 사실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14억 중국 인민의 조국 평화 통일 추진 프로세스는 막을 수 없다. 대만의 미래는 중국과 통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말고는 다른 국제 법적 지위가 없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대만 대중을 상대로 중국과 대만 통일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립 성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만 동포들은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이 대의이자 큰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통일 후에는 대만의 평화와 안녕이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증진되고 민생 복지도 개선되며 대만의 재정 수입은 민생 개선에 최대한 사용될 것이다. 민진당 당국의 독립 도발의 본질과 피해를 깊이 이해하고 대만 독립 도모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대만 독립의 분열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민족 부흥에 숨겨진 엄중한 우환이고 광대한 대만 동포들의 이익과 복지를 해치는 화근이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대만을 위협하며 지난 10월에만 대만 방공식 별구역에 진입해 무력 시위에 나섰던 중국 군용기가 200대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격용 헬기와 수송 헬기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만 방공식 별구역 안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약 700대로 집계됐으며 작년 한 해 380대에 거의 2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난기류 속의 유사시 중국의 최악의 상황은 대만 분쟁 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 재관계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 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억지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싸움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 중국의 이런 우려는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데서 비롯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습니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사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에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 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 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강력한 고체 연료 우주발 사체를 통해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사가 개발됐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으로서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청샤오호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